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 그가 다져놓은 완벽한 조선 왕실에 약 100년 후 천륜을 짓밟은 최악의 빌런이 등장합니다. 친아들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 의문의 붉은 떡으로 왕을 독살했다는 희대의 여걸 문정왕후. 그리고 그 떡을 먹고 피를 토하며 급사한 조선의 12대 왕 인종. 조선 왕실 최악의 친족 살해 미스터리로 꼽히는 인종 독살설의 배후에는 과연 어떤 음모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중종 말기 궁궐 내의 치열한 생존 게임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차기 왕위를 이을 세자는 세종대왕의 직계 고손자이자 효심 깊은 인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새 왕비가 된 문정왕후가 친아들 명종을 낳으면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정왕후를 단순한 악녀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당시 궁궐은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자식이 죽는 잔혹한 전쟁터였습니다. 세자 인종이 왕위에 오르면 자신과 친아들의 목숨이 언제 날아갈지 모른다는 생존 공포가 그녀를 지배했던 것이죠. 결국 공포와 야망에 눈이 먼 문정왕후에게 성품 바른 세자 인종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정적이 되고 맙니다. 문정왕후 세력은 세자를 폐위하기 위해 온갖 모함을 꾸몄습니다. 하지만 인종은 너무나 영리했고 완벽한 성품을 지녀 꼬투리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인종은 자신을 죽이려 드는 계모 문정왕후를 지극정성으로 섬겼죠. 세자의 처소에 의문의 불이 나 목숨을 잃을 뻔한 순간에도 인종은 어머니가 나를 죽이려 하니 불 속에서 죽는 것이 효도라며 울부짖을 정도로 지독한 효자였습니다. 마침내 중종이 승하하고 인종이 왕으로 즉위합니다. 하지만 대비의 자리에 오른 문정왕후는 분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인종을 찾아가 우리 모자를 언제 죽일 셈이냐라며 패악을 부렸고 인종은 그때마다 죄인처럼 대궐마당에 엎드려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인종의 몸과 마음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늘 서슬퍼런 독서를 내뿜던 문정왕후가 그날따라 환한 미소로 인종을 맞이한 겁니다. 문정왕후는 인종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주상, 그동안 내가 마음이 좁았구려. 이제 앙금을 풀고 잘 지내봅시다. 그리고는 인종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다며 붉은 빛이 도는 떡, 홍반을 대접합니다. 자신을 드디어 어머니로 인정해준 모습에 인종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 붉은 떡을 베어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조선의 왕 인종이 삼킨 마지막 음식이 될 줄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실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은 이날의 전말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왕이 데비 전에 나아가 문안하니 데비가 떡을 주었다. 왕이 그것을 먹고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갑자기 병이 위독해졌는데 약을 써도 효험이 없었다. 왕이 피를 토하며 급사하니 즉위한 지 겨우 9개월 만이었다. 떡을 먹고 돌아온 인종은 그날 밤부터 극심한 복통과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온몸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피를 토해냈고 어떤 약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31살의 젊은 왕 인종은 허무하게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인종이 급사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문정왕후의 친아들 명종이 즉위했고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며 조선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왕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하던 수많은 신하들은 반역자로 몰려 피를 흘리며 사라졌고 진실은 그렇게 구중궁궐 깊은 곳에 묻혔습니다. 현대 역사학자들 중 일부는 인종이 독살이 아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쇠약사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녀가 건넨 붉은 떡이 진짜 독약이었든 심리적 압박이었든 간에 자식을 왕좌에 앉히기 위해 천륜을 저버린 잔혹한 권력욕의 상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권력을 향한 지독한 탐욕이 만들어낸 조선 왕실 최악의 미스터리, 문정왕후의 붉은 떡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도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편에서는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왕이 되기엔 자질이 부족했던 세자 양녕대군을 쳐내고 천재 충녕대군을 즉위시키기 위해 태종 이방원이 벌인 냉혹한 세자 폐위 작전의 실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